지금 봐도 충격이다. 한 가족묘지 전체가 시멘트로 덮여 있습니다. 그 감독이 영화로도 제작을 했었고. 그래서 한 20건씩 주문해가지고 10몇 건씩 집에 있어요.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아니.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추석 특집 대들기가 기대된다면 좋아요. 내년 설과 추석까지 대들기가 살아남길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버튼이 내년 설과 추석의 대들기간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를 결정하는 작은 힘이 됩니다. 내년 설을 못 보면 진짜 슬프긴 하겠다. 얼마 안 남았어요. 보겠죠? 내년 추석까지만 가게 해주십시오. 추석까지는 가야죠. 자,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추석 특집으로 2부를 좀 준비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추석 오늘 당일이니까 좀 편하게 웃으면서 보실 수 있게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 추석이라는 게 이제 추수감사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땡스기빙 데이. 땡스기빙. 그래서 이제 수확이 많았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게 좀 자랑하고 좀 축복하는 그런 날인데, 자, 일단 첫 번째 코너로요. 나는 대들기를 통해서 이런 것을 수확했다. 이런 거를 얻었다를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미리 좀 주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게 다 저는 지금 그래서 미리 주자고 했지만 오진주 작가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맛이 안 산다 그래가지고 저 그냥 즉석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럼 먼저 저부터 해볼게요. 저는 이 대들기 제 얘기 듣지 말고 본인 빨리 뭐 얘기할지 생각하세요. 그쪽.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또 생각이 잡겠다. 생각에 잠긴다. 생각이 잡힌다. 우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회상식으로 넘어가는 거 같은데. 띠리리. 옛날에 모발이 더 많았는데. 이렇다 그건 수학이 아니에요? 아니잖아. 로스. 파종했어. 은지 이런 유머 좋아하는구나. 이미 아재 유머에 중독돼 버렸어. 가시죠. 망했어. 아니 저는 이제 약간 꼭 이것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뭔가 언론인으로서의 어떤 새로운 길, 제3의 길. 저는 원래는 신문 기자를 하고 싶었어요. 원래 예전에는 그 중앙일보에 나오는 누구누구의 칼럼, 뭐 무슨 교수의 칼럼 이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칼럼도 보면서 그런 칼럼을 막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대학원 때. 그래가지고 시험 이제 신문사 반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송사를 오게 되는데 약간 전 그게 제 1의 길이었고 방송 기자는 제 2의 길이었어요. 난 방송 기자가 될 거라고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합격했는데 어떡해. 그래서 온 거예요. 언론 곳이 보는 분들 아시겠지만 뽑아주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온 건데 이게 뭔가 방송 기자 뭔가 물론 되게 좋은 직업이고 하면서 되게 뭐 뿌듯하고 보람이 있었지만은 뭔가 엄청 막 두근거리고 신나고 막 내가 막 만들어간다 이런 느낌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라는 게 이제 생겨나고 하면서 또 이런 소통과 이런 게 좀 중시되는 이런 시대 또 그리고 시청자와 이제 언론사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언론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시대잖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뭔가 이런 부글부글 과도기에서 뭔가 새로운 길을 좀 얻게 되었달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옛날에는 진짜 막 KBS 기자 그거 하나만으로 그냥 내 인생은 정말 뭐 어느 정도는 뭐 정해져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지금 댓글 읽어준 기자들을 하게 되면서 2년 동안 하면서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난 이런 거를 잘하는구나. 또 KBS에서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언론이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그런 되게 다양한 가능성 이런 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3의 길, 제4의 길 이런 것들을 많이 얻게 돼서 저로서는 거의 새로운 세계를 좀 보게 된 새로운 시야를 갖게 된 그래서 뭘 수확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땡땡땡을 수확했다. 네? 땡땡땡. 제3의 길을 제3의 길을 수확했다. 앤서니 기든스예요? 앤서니 기든스 제3의 길을 얻게 되었다. 막내인 박 작가님부터? 저는 대들기에서 기자들을 수확했다. 우리 수확당한 거야. 어떡해. 왜냐면 좋은 의미와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일단은 저는 기자들을 만날 일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는데 만나면 안 되지. 근데 이제 만나면서 각자 뭔가 분야에서 고민하시는 분들 어떤 기사나 이런 것들에서 그런 걸 보면서 원래는 이제 뭐 PD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니까 뭐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건가에 대해서 그냥 당연히 막연히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PD가 되고 싶다였다면 왜 그런 걸 좀 해야 되나를 미리 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저도 뭔가 같이 사안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생긴 것. 그리고 요번에 이제 면접을 보잖아요. 이거 쭉 하면서 언시 면접을 보는데 항상 이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아유 기자들이랑 일하면 아주 그냥 누구랑 일해도 잘 일하겠어. 약간 이런 말. 면접관들이 네, 까탈스럽지. 막 이런 말을 제가 만난 기자님들은 그런 분들이 많이 없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많이 없다는 건 있긴 있었다는 얘기네. 김기화 기자가 까탈스럽죠. 의외로 까탈스럽지 않으세요? 아 진짜? 더 이상 묻지 말아야겠다. 정답은 나중에 확인하시죠. 근데 뭐 1년에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템 이렇게 하면서 쭉 되게 많이 기자님들, 다양한 기자님들을 많이 만나봤잖아요. 사람을 많이 만난다는 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들을 수확했다. 감동적입니다. 좋다. 나도 이런 거 할 걸. 아유. 동료들을 수학했다 이런 거 할 걸. 동료들. 내 동료가 되라. 다음은 누가 해보시겠습니까? 역으로 제가 이제 오케이. 여기 올라와서 오케이. 저는 원래 이건 제가 하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 박 작가님이 잠깐 언급했던 단어 중에 하나예요. 저는 고민을 수확했다. 네. 고민. 사실 크게 고민 안 해봤어요. 기자를 하면서 고민이라고 해봐야 오늘 어떻게 하면은 캡한테 욕을 덜 먹을까? 그렇지. 보통 오늘 어떻게 하면 9시에 뉴스를 잘 될까에 고민이 주된 거였었어요. 근데 고민의 폭, 깊이가 2년 동안 넓고 깊어졌다는 거는 진짜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나의 자이든 혹은 외부에서 계속해서 오는 타이든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쓰는 기사뿐만 아니라 다른 기자들이 쓰는 기사, 그 기사를 보는 여러분들의 반응, 모든 것에 많이 생각하게 됐고 덕분에 그래서 약간 저는 이제 제가 5년 차거든요. 기자 하는 게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기자를 하면서 되게 고민스러웠던 게 엄청 전문적인 직업이 아니라는 회의감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내가 뭐 이렇게 취재하고 기사로 쓰고 하는 게 굉장히 전문적인 직업이 아니고 그치. 누구나 조금만 숙련이 되면 쉽게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닐까라는 고민이 되게 생각이 되게 많았었는데 회의감이 내 월급값의 70%는 고민값이다라고 내 스스로 정의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분들이 야 니네 뭐 그런 거 같다 그렇게 깊게 생각해 뭐 야 쓸데기 없는 그런 거 같다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데 이거를 누군가는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다시 한번 논해볼 수 있고 못 봤던 부분도 함께 볼 수 있고 그 역할을 해주는 게 기자고 그게 계속 사람들이 언론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더라도 조금의 일부분의 기자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새는 조금 기자하는 게 더 나름의 제 스스로의 정답을 찾아나가고 있는 중이라서 여러분들이 던져주신 고민이 어떻게 보면 저의 자존감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불문노 질책 응원 이 힘이 되고 있다. 고맙습니다. 이런 것들이 강병수 기자의 고민을 더 숙성시켜주고 네. 고민을 더 사실 그러니까 뭐 연차라고 해봤자 우리 다 이제 뭐 엄청 오래 되게 다 젊은 기자들이긴 한데 고민을 사실 대리기 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하고 있죠. 많이 해요. 저희는 진짜 많이 해요. 네. 저희는 진짜 많이 해요. 이 정도 고민하는 게 원래 필요한 거일 수도 있지. 제가 너무 이걸 하다 보면 내가 너무 사소한 거에까지 집착하나라고 할 정도였어요. 내가 이 방송에서 말한 단어, 이 상황에서 이 단어를 말한 게 적절했나? 라고 해서 그 기아 선배가 이제 어쨌든 우리 프로그램의 CP니까 기아 선배한테 이런 어려움을 토로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기아 선배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선배가 얘기해줬던 게 되게 응원이 많이 됐던 게 야, 네가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는 남들이 안 하는 거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정말 나중에 너한테 많이 큰 성장할 수 있는데 힘이 될 거다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게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응원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 고민이 빠지겠다는 고민이었나 보네? 아니 대답을 들어보니까 빠지겠다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저는 꽤 진지하게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겠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되게 연차 많은 기자님이 저 되게 뿌듯했던 순간 중에 하나인데 나와서 출연하시고 나서 나가시면서 그래 댓글도 되게 읽어볼 만한 게 되게 많네라고 말씀하시고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사실 뭐 기자님들마다 댓글을 느끼는 그 무게라든지 그런 게 다르겠지만 좀 그래도 읽어볼 만한 걸 내가 이렇게 추려서 보여드리고 그분이 또 다음에 기사를 쓰실 때는 이걸 좀 생각해 보시겠구나 이게 되게 뿌듯했던 적이 있는데 맞아요. 그런 고민이 될 수 있으면 좋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우리 옥 기자 갈까요? 뭐 당연히 나는 대들기에서 구독자를 수확했다. 다 수학당했어. You are harvested. 저렇게 감정을 울리는 단어 선택은 이길 수 없다. 구독자를 수확했죠. 구독자가 있기에 저희가 있는 겁니다. 야 갑자기 야, 나부터 뭔 할까? 말을 진짜. 할까 이제. 아니 근데 진짜 제가 구독자들한테 되게 응원의 메일이나 아니면 뭐 그 왜 저희 편지 써가지고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정말 그게 되게 감동이더라고요. 맞아요. 그 지난번에 이제 막 제가 힘들어가지고 한번 이제 질질 짰을 때 그때 이제 본인은 그래도 이걸 들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랬던 거는 내가 사회에서 뭔가 기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나 이런 고민이 제일 회의감 많았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보잘것없는 방송에도 사실은 뭐 그래도 시사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 덕분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분들이 계시고 선배도 아까 얘기했지만 50%라도 가는 거다. 50% 우리가 갈 수 있는 단 몇 걸음이라도 가는 거다. 이런 말씀도 되게 많은 힘이 됐고 그리고 이제 정현옥 선배도 그러니까 저는 방송이 되게 두려운 게 내가 아는 게 없는데 막 기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맞아요. 막 나와갖고 얘기하고 이러는 게 너무 부끄럽고 낯간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고민을 한번 정현옥 선배한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정현옥 선배가 내가 모든 걸 다 알았다고 생각되는 시절은 절대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구독자와 아군과 함께 같이 걸음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댓글 니네 뭐 이런 얘기 못 하잖아. 니네 이런 얘기까지는 못 하잖아. 네. 니네 뭐 이래서 비겁하잖아. 이런 얘기 해요 사람들이. 물론 뭐 그렇지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다. 근데 이제 우리는 거기까지 하겠다는 거죠. 거기까지 하겠다는 거고 그게 뭐 죄송하고 좀 뭐 부끄럽고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 정도까지 하는 것도 참 쉽지 않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까지 해서 그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뭐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물론 계시죠. 근데 뭐 꼭 그렇게까지 하는 게 뭐 정답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뭐 요즘엔 그쪽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프로그램 만들 때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정말 한 발짝씩 한번 그 바운더리를 한번 넓혀보자. 막 이런 얘기를 맞아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 했었어요. 그렇게 근데- 가다가 패스트트랙에서 한번 꽝 와장창 쳐맞고 피를 낮은 포복으로 가다가 조국 꽝 쳐맞고 응 여기구나. 내 무덤인가. 한 발짝 더 나가면 진짜 없구나. 그래서 거기서 하는 건데. 절벽이로구나. 찔끔찔끔. 하지만 언젠가는 그 벽도 뭐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더 갈 의지가 있어요? 그럼요. 저는 뭐 이걸 계속 해 나가는 게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뭐 세상은 언제나 바뀌. 예를 들어 봐봐요, 여러분. 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세상이. 무슨 얘기 아시죠? 이게 단숨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거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에 갑자기 KBS 로고가 아니라 기호 선배의 집 시작하면 뭔가 일이 생겼다 이렇게 시그널이다. 말로 할 수 없으니까 갑자기 우리가. 뒤에 손바닥 있고 약간 무슨 해적 방송처럼 돼가지고. 확 가는 거예요. 휴대폰 셀카로 이렇게. 전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런 시대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아무튼 뭐 잘해가야지. 와 진짜 수 있죠, 정현옥 그런 선배 시대.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진짜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 기대된다. 근데 나는 처음부터 딱 떠오르는 게 있었어. 뭐예요? 그게 겹치지 않고. 나는 유명세를 쌓고 와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밖에 없어. 그렇지. 아니 근데 제가
저는 강병수처럼 다 뭐 신나갖고 와서 얘기 안 하거든요. 뭐 누구 알아봤다 그러면 막 자랑을 그냥 막 자랑하다뇨. 제가 오늘 막 이러잖아. 저는 너무 여러분의 응원이 감사해서 좀 말했을 뿐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런 일이 꽤 자주 있어요. 그럼요. 근데 뭐 그런 건 기분 좋은 일이죠. 그 텔레비 나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어떻게 알아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마스크 쓰고 있어도 와서 말 걸고 근데 꼭 그럴 때 내가 이상한 동영상 보고 있을 때 지하철에서 5분 순삭 이런 거 보고 있어. 이상한 걸로 막 깜짝 놀랐네. 뭐가 무슨 보고 있는데? 코미디 빅리그 이런 거 보고 있는데 뭐 인사에서 좀 민망할 때 있는데 그건 좋은 일인데 뭐 또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 의사 파업 다룰 때 의대생들한테 사실 메일이 엄청 많이 왔어요. 뭐 본인이 의대생이라고 밝혀서 진짜 의대생인지 모르겠는데 뭐 전혀 그런 건 기분 나쁘거나 힘들지 않은데 뭐 아 이제는 무슨 말하면은 뭔가 이렇게 오는 게 신기하더라고 아직까지. 뭐 그래서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좀 저한테 달라진 생활에 큰 변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가적으로 이제 뭐 연예인병을 수확을 하셨네요. 그렇죠. 미쳤구나. 아 이거 지하철에서 유튜브 못 보겠더라고. 아, 나 전에 지하철에서 하스스톤 하고 있는데 게임 하스스톤 하고 있는데 댓글 저 요새 지하철에서 책 읽어요. 책을 피고라도 있어야 돼. 의식적 독서. 책은 되게 소중하겠다. 왜 아무도 안 넣어? 이럴 때는 왜? 그러니까 한 번 누가 알아주는 순간을 위해서 책을 계속 피고 있는 건데 참 그 순간을 위해서 여러분 지하철에서 책을 피고 있는 강병수를 보시면 꼭 아는 척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아는 척을 기다리고 있어. 보면은 책장이 안 넘어갈 거야. 그래서 거꾸로 들고 있어도 이해해 주십시오. 아이고, 자 아무튼 참 2년 동안 너무 다들 고생 많았고 이 추석이라는 거에 대해서 참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무엇을 얻었나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2주년 됐고해서 여러분 근데 그런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떤 것 같아요. 무엇을? 무엇을 얻었나? 연말 특집 같아. 네, 연말 특집 같은 그러게. 느낌입니다. 끝나는 건가 우리? 자 다음 순서는 여러분 지난 라이브 때 가장 그 뭐랄까 반응이 좋았던 게 우리 옛날 리포트 보니 가장 반응이 좋았어. 뭐니 해도 흑역사 보는 게 제일 재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통스럽다. 여러분, 싫어요. 뭐 그거는 뭐 전혀 우리하고 의견은 관계 없는 반영되지 거고. 않았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그 추석만 되면은 꼭 하는 리포트가 있어요. 그죠. 누구나 해봤을 누구나 한 해봤을 번쯤은 해봤을 리포트. 뭐 법. 헬기를 타고 귀향길 귀성길을 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렇게 뭐 본다거나 뭐 서울요금소에 나가 있는 누구다 뭐라거나 무슨 뭐 차례상을 무슨 뭐 이번에는 뭐 싸게 뭐 만든다 무슨 뭐 대형마트에서 사서 차려봤더니 얼마 전통시장에서 샀더니 얼마 전통시장이 더 싸다 뭐 이런 리포트 다 한 번씩 해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탈북민들의 뭐 추석 가지고 뭐 북쪽으로 절하고 뭐 이런 거 하고 뭐 그런 거 했었는데 자 우리 기자들이 지난 추석 어떤 리포트를 했었나 다시 보는 시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설치를 좀 하고 자 첫 번째는요 우리 그 길 막힌다고 이제 막 보도하는 거 있잖아요. 길 막힌다고 보도하는 건데 저 첫 번째 흑역사는 추석 흑역사는 우리 강병수 기자예요. 네, 저는 흑역사랄 게 없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어머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추석 광장이네, 아침 KBS 뉴스 광장. 광장입니다. 추석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 깜깜한 거 보니까 이제 이미 이때가 고향에 이제 내려가고 새벽이죠. 새벽. 지금이라도 엄청 서둘러 졸렸습니다. 출발하신다면 금방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려가는 길은 수월한데요. 서울 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네, 강병수 기자 이제 병수야. 이렇게 날씬해. 피곤해 보여. 진짜 왜 이렇게 말랐었어?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발랐었나? 네, 전국 고속도로는 아니구나. 이른 아침부터 아, 그래도 지금보다 내 헤어스타일이. 고향을 찾는 차량들로 점차 정체가 시작되고 정체 있는 전혀 모습입니다. 없는데? 제가 아니, 나와 있는 뒤에 서울 저 요금소 방향만 그런 거 저기 좀 차량이 막히기 늘어나고 시작했어. 있는 저쪽 상황입니다. 이렇게 내려. 잘 뚫리는데? 평일인데. 원래 저렇게 아직까지는 하래요. 일부 구간에서만 정체가 비어지고 있지만 차량이 점점 근데 늘어나며 되게 고속도로 노련해 전 보인다. 구간에서 정체가 저게 이어질 제 것으로 첫 보입니다. 중계차예요. 아 그래요? 보통 제일 그렇지. 처음. 보면서 보통. 주요 고속도로 입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저 몇 시에 나온 거죠? 먼저 경부 저 고속도로 6시 걸요? 오산 광장 방향입니다. 1분이니까. 부산 방향으로 자, 뭐 이런 거 내려가는 했는데. 차들이 점점 늘어나며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다음은 뻔한 서해안 고속도로 뻔한 진부한. 뻔한 수사.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좀 이따 또 했어. 막히기 시작했어. 아, 이거는 오후 이제 4시에 또 했어? 아니, 하루 종일 탔어? 이건 뉴스타임이네. 뉴스타임. 색깔이. 계속해서 고향 가는 길 앵커 어떤지 보면 알아봅니다. 알수 있어요. 전국의 고속도로는 아침 일찍 길을 나선 이용 차량들이 뉴스타임. 많아지면서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요금소의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강병수 기자, 추석 그날 연휴 같은 가운데 같은 오늘 날이죠. 가장 막힐 하루 것 종일 같은데 짬이지 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2시간쯤 뒤에요. 네, 전국 고속도로는 이른 아침부터 선거에 나선 차량들과 고향을 찾는 차량들로 정체가 시작되고 정체 있습니다. 전혀 뒤에 아니 여기가 아까 시작 됐다잖아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라니까 이따가 나와요 하면. 아니 아까 시작됐다는데 아직까지는 왜또 일부 시작돼? 구간에서만 정체가 빚어지고 그 있지만 차도 차량이 없구만. 점점 늘어나며 고속도로 진짜 전 구간에서 정체가 소통 원활인데. 이어질 것으로 그러니까. 보입니다. 아니 서울 폐쇄회로 요금소가. 화면 보면서 주요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거 먼저 봐봐요. 경부고속도로 엄청 오산 막히잖아. 나들목입니다. 이건 잘라야겠다. 야 이거 왜 오산 이거 방향으로 차량이 이거 정체돼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해안 차 고속도로 많이 서평택 막혀요. 분기점 부근입니다. 이거 뺄게요. 목포 방향으로 차들이 이렇게 아침에 캤단 말이에요. 아침에 캤어. 응. 근데 7시까지였겠지. 7시까지. 네. 9시는 선배가 타야 되니까.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 고속도로는 귀경과 그럼 저기 성역에 하루 종일 계속 나들이 하루 종일. 펼쳐지고 여섯 시, 있면서 일곱 시간 하루 기록이네. 종일 하루 종일 양방향 저기 옆에 정체를 가면은 보였습니다. 그 서울 요금소를 연결해 이 시각 교통 도로공사분들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 강병수 기자, 자, 지금도 정체가 뭐가 뭐야? 어? 왜? 왜 아 감탄해? 그냥 오랜만에 봐서. 네, 내 오전부터 옛날 시작된 모습을. 전국 고속도로 근데 정체는 이따 저녁에 오니까 들어서 말씀하는 계속되고 분 있습니다. 잘하죠. 제가 나와 있는 원래 이곳 잘했어. 서울 요금소에도 여전히 많은 차량이 지나가고 방송쟁이라니까. 있습니다. 차가 이제 좀 많네. 참. 서울로 저게 저 방송하기 전전 날인가? 이제 내가 중계차 주제를 미리 정해놓잖아요. 내가 이제 중계차 탄다는 거 아는 거야. 그래서 좀 처음으로 이제 TV 중계차를 하니까 이쁘게 하고 나가야겠다 해서 머리가 한 거구나 저게. 제 생애 처음으로 저기 약간 파마를 한 거야. 아 펌을 했어? 펌을 했어요. 근데 펌을 했는데 진짜 너무 아주머니처럼 나온 거야. 구중표처럼. 진짜로 뽀글뽀글해가지고 제가 약간 원래 반곱슬이라. 그래서 저거는 막 이렇게. 요새는 저런 거 안 하잖아. 그냥 내비 찍으면 나오는데 뭘. 지금도 해. 요번에도 합니다. 라디오로 많이 아, 들었던 이거네? 것 같아요. 저 안 하면 또 그 명절 기분 안 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침에 뭐 TV 틀어보면 저런 게 좀 나와야 좀 명절 기분 난다는 근데 좀 거 약간 있고. 궁금하긴 해요. 진짜 이게 있어야지 뭔가 방송 뉴스를 보는 느낌일까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필요하나요? 사과 먹으면서 야 막힌다. 저 사람 안 힘들겠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약간 그런 게 약간 명절 좀 기분이긴 하죠.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자 그렇습니다. 여기 강병수 기자 요거 봤는데 옛날 생각나네. 아니 나는 무슨 그래서 뭐 결론이 있을 줄 알았는데 뭐 반전이 없네. 반전 없어요. 저게 제가 추석 기간 동안 했던 거의 유일한 보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중계 고자에 꾹꾹 지키는 그런 스타일인데 자 두 번째는 동참형. 내가 함께 내려간다는 거죠. 아니 이런 걸 왜 해가지고. 유정은 선배 보면 아마 깜짝 놀랄 자 거예요. 요거 한번 볼게요. 우리 오구정 기자의 옛날 이게 언제야 완전 풋풋한 시절인데 한번 같이 보시죠. 계속해서 귀경 열차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전 광주 송정역을 출발한 KTX의 취재 기자가 타고 광주까지 있는데요. 내려왔어? 오기정 기자, 네. 열차는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용산역으로 이용하는 KTX 순천 열차에 타고 있습니다. 어리다. 조금 전인 밤 진짜 8시 어리다, 39분에 광주 송정역을 출발해서 지금은 다음 역인 오송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벌써부터 열차는 한 자리도 빠짐없이 승객들로 가득하고요. 또 입석료도 매질 만큼 서서가는 승객들. 이거는 미리 여기에 양해를 구하고 하는 거예요. 이 객실에. 일찍 서울로 돌아가려는 이 귀경객들이 대부분입니다. 제 위로 보이는 이 방송 잘한다. 짐칸에는 풍성한 한가위만큼이나 이 짐들도 풍성한데요. 개소리야. 그리고 또 옷가방들도 가득합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친구를 만나는 너무 부끄러워. 얼굴에는 즐거움과 또 아쉬움이 교차하는 것 즐거움과 아쉬움이 교차해? 얼굴에?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어색함만 흐르고 있어. 네, 지금 조아름님 감사합니다. 조아리님 댓글 오랜만에 읽어주면 구독 가족들 눌러주십시오. 만나니까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오랜만에 찾아뵈서 너무 반가웠지만 아쉬움이 더 큰 것 같아요. 안 들어. 질문하고 자주 연락드리고 다음 질문 생각해야 돼서.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되게 잘하신다. 이처럼 귀경객과 또 늦은 귀성객들이 몰려서 옆에 오늘 하루 동안에만 전국적으로 52만여 명의 이용객들이 열차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틀려. 정사 뉴스였는데. 전해드렸습니다.
좋았어. 너무 아주 잘했네. 너무 잘했네. 방송 잘하네. 저게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면 3원 연결. 저거 3원 연결은 저 때 되게 저희가 많이 했잖아요. 유행했잖아요. 3원 연결이. 3원 연결은 헬기에서도 하고 그 차에서도 하고 KTX에서도 하는 3원. 네, 6회공인가? 해는 아닌지. 아무튼 3원 연결이 660. 3원 연결이 왜 힘드냐면 3명이 다 생방으로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헬기도 끊기면 안 되고 차량도 끊기면 안 되고 기차도 끊기면 안 되는데 기차가 제일 끊길 위험이 높아요. 왜냐하면 터널을 지나가니까. 그리고 KTX는 터널을 많이 지나가요. 저때 터널을 지나가고 이래서 자꾸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큐시트에 못했어요. 저거를 연결을. 그리고 한 몇 분 뒤에 한 10분 뒤에 다시 연결을 해가지고 저게 가까스로 된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객실에 있던 사람들 다 박수 쳤어요. 진짜? 성공했잖아요. 창피해. 너무 쑥스러웠겠다. 저희가 막 좌절하고 있으니까. 네. 거기 다 들었을 거 아니야. 왜냐면 지금 합니다 하는데 앵커가 뭐 잠시 뒤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거, 사과 멘트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긴장하게 승객들 다 지쳐 보였어요. 승객들 떠들으신 분들 떨지도 못하고 그래도 감사하다 진짜.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다 박수 쳤어요. 저런 거 안 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자 물론 이제 약간 뭐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하면 불편하죠. 그래서 있잖아 뭐 그분들 입장에서 뭐 재밌게 올라오는 춤일 수도 있고. 자 여기 박인 작가님이 네이버 댓글 좀 읽어주십시오. 네이버에 LSI 3땡땡땡님이요. 이런 짓 좀 하지 마. 민망해서 박살. 하더라도 인터뷰라도 빼라. 7, 80년대 하던 거 진짜 추억 돋네. 이런 거 촬영하는 거 나도 봤는데 촬영 전 진짜 미친다. 큐사인 들어오면 아닌 척 진짜 소름. 이거 봤어요 저도 이때. 이거 보도하고 나서 요 댓글 읽었어요. 읽고 너무 극공감되는 거예요. 나도 타고 계시던 분 아니야? 나도 소름. 자. 그러면 누구를 위하여 해외치를 연결하나? 누구를 위하여? 우정 기자는 너무 고생했고 본인 방송도 잘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저런 보도가 우리가 저런 거 왜 했지 싶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사실 얼마 전이거든요. 그렇죠. 16년, 3년 전쯤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무 정보값도 없고, 그쵸. 우리가 뭔가 기자만 좀 불쌍해 보이고 승객들 어색한 것만 눈에 띄고. 근데 저런 게 굉장히 우리 그때 막 자랑거리였거든. 맞아요. 지금 얘기한 3원 연결이란 막 얘기가 오면서 그러니까 좀 민망하니까 우리도 지금 그런 거 하고 있을 거야. 한 3년 뒤에 보면 창피한 거. 여러분 어때요? 어떤 느낌 드세요? 약간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저런 게 좀 TV에 나오고 이래줘야 약간 명절 분위기 나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캐롤 좀 나와줘야 뭐 이런 느낌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있고 뭔 저런 개 뻘짓을 하고 있냐. 사람들 귀찮게 좀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방송국이 뭘 해야 되는지 참 모르겠어요. 저는 뭐가 많은지 이거 정답이 없는 것 같은데. 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뭐 명추석을 지내고 나면 꼭 또 하는 리포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차례 음식 남은 거 재활용하는 방법. 그렇지. 그런 것도 요새는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어. 명절 증후군.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게 있습니다. 요거 한번 같이 보시죠. CG가 아주 적나라하네요. 명절 스트레스가 가정 불화와 폭력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경찰에 접수된 가정 폭력 신고 건수가 평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김기화 기자입니다. 추석 명절 때 일어난 부부간 갈등을 다룬 도장합니다. 아가씨더러 직접 구워 먹으라고 하세요. 저도 제 친정 있으니까 가봐야죠. 넌 대체 뭐 하는 거냐? 무겁다 지금. 싸가지 없이 저러는 거 가만두고 봐?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끌고 와야지. 대사 보소. 아니 뉴스에서 이거를 몇 초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나 원래 옛날부터 자료하면 좋아했어. 적지 않은 가정에서 겪는 갈등입니다. 실제로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오. 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평소보다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머리 좀 보소. 추석 음식을 누가 많이 할 것인지와 같은 사소한 문제뿐 아니라 시누이와의 갈등이 남편과의 싸움으로까지 번져갔다. 심지어 저거 왜 하는 거야? 아니 무슨 기준이야? 저 누구야? 형님이지. 문자 형님이지. 이런 갈등과 폭력은 여전히
명절 차례 준비나 손님 접대를 여성이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서 대부분 비롯된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추석 명절이나 또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일이 많잖아요. 또 시댁과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갈등으로 노출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명절 불안은 그 전부터 쌓여온 부부간 앙금이 명절을 계기로 불거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평소 상대방의 입장에서 평소에 잘해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들은 조합니다. 결혼도 안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럼 명절 불화 급증 왜? 이거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평소에 그러니까 이제 집안일을 여성이 독차지하는 해왔기 잘못된 때문에 관행. 이제 그 만나니까 그 해결 안 된 상태에서 평소에 잘 안 하다가 이제 몰랐어? 만나가지고 싸웠다 이런 얘기인데 정말 저런 여러분 저 옆에 그 찍는 거 있잖아요. 저거 이제 카메라로 찍는 옆에 아무것도 없게 이제 찍어달라고 하고 들어와서 저게 CG 이렇게 만들지. 그런 식으로 만드는 뭐 정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 저세상 스타일 얘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우리 정윤욱 기자의 리포트 이건 정말 진짜 일단 충격적인 리포트. 과거 리포트라는 코너가 생기면은 무조건 최고의 지분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많은 일을 내용 자체가 정말 충격적이에요. 지금 봐도 이거 어떻게 찾았지? 자 묘지 관리하기 어렵다고. 쟤는 왜 똑같은 거 입고 있냐? 이 벌초가 힘든 나머지 묘지 전체를 아예 시멘트로 덮는 묘가 늘고 있습니다. 이 벌초 대행 서비스도 성행하고 있어 갈수록 벌초를 기피하는 세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지금 봐도 충격이다. 한 가족묘지 전체가 시멘트로 덮여 있습니다. 멧돼지가 자주 묘를 훼손하자 후손들이 지난 4월 잔디를 모두 걷어냈습니다. 5개월이 지나 추석을 앞둔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시멘트 봉분 9개를 이번에는 초록색 페인트로 칠했습니다. 시멘트 묘가 입소문을 타면서 부담을 느낀 후손들이 봉분에만 잔디색을 입힌 겁니다. 당사자들은 무엇보다 묘지 관리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멀리 생각해 보면은 나이도 다 잡두고 걸치도 못하고 자리가 뒤집으면 저거 다시 할 수도 없고. 묘소 인근의 다른 납골당. 여기는 관리가 필요 없는 시멘트로 바닥을 포장했습니다. 이처럼 벌초를 기피하는 세태가 확산되면서 지역 농협이나 산림조합에서는 매년 명절마다 벌초 대행 서비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농협으로부터 벌초를 위탁받은 이 업체는 직원 6명이 최근 2주 동안만 묘지 1,300여 개를 맡았습니다.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 업체에다가 많이 이제 맡기는 추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91년 17.8%에 머물렀던 화장률은 해마다 높아지면서 지난해는 72%까지 늘었습니다. 벌초 대행이나 화장, 시멘트 묘 같은 관리가 쉬운 방식으로 바꾸는 후손들에 대해 비난할 수만은 없는 세태가 돼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현욱입니다. 와, 너무 여기 네이버 댓글 정연욱 기자가 직접 읽어주시죠. 싸다. 네이버에 YKH8님이 멧돼지도 존나 황당. 안 들어가. 뭐지 이거? FHT 땡땡땡님 하도 어이가 없어서 우리 아저씨랑 한참을 웃었는데 웃고 나니 씁쓸하네. 웃긴데 안 웃겨. 안 웃. 아 당시에 달린 댓글인데 이거 어떻게 취재하게 된 거예요? 지금 해도 뉴스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충격적인데. 아니 저게 저 순천 지역 근무할 때인데 고흥이에요. 전남 고흥. 고흥은 순천에서도 2시간 걸려요. 완전 시골인데 저런 소식을 이제 본사의 그 당시 네트워크 부장, 그러니까 지역국에 데스킹을 하는 네트워크부의 부장이 저에게 소문을 듣고 이제 순천에 총을 쐈어. 찾아봐라. 그런 묘지가 있단다. 이제 막내인 저한테 내려왔는데 뭐 뭐 주소라도 줘야. 그러게. 고흥군에 전화해서 막 돌렸는데 뭐 남의 묘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우리 취재 데스크는 본사에서 내려온 지시니까 이렇게 뭔가 들어주고 싶잖아. 지역 뉴스를 서울에 많이 내보내고 싶으니까 데스크들은 찾아오라는 거야. 고흥이 엄청 진짜 넓거든요. 우리 나로도도 고흥이잖아. 하여튼 뭐 물어 가갖고 막 한 서너 시간 막 돌아다녀서 찾았어요. 물어 찾은 거예요, 저는. 네. 막 그 군청 밑에 있는 막 읍면 동사무소 다니면서 찾았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이제 아까 그 녹취 나오지만 들어봤더니 이제 그 멧돼지들이 하도 파헤치니까 저렇게 했다는데 이제 그걸 시킨 그 본사의 부장님은 지금은 퇴직하신 분인데
되게 좀 지금 생각해 보면 보수적인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런 세태가 너무 열받는 거야. 막 어떻게 아무리 관리가 힘들어도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나오지만 화장도 사실은 조금 이게 세태가 바뀌었다고 좀 못마땅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조상묘는 정말 신성한 것인데 이런 너무 개인적인 분노를 이제 시킨 거죠. 보도로 승화시키라고. 그래서 뭐 그렇게 취재를 했는데 저도 좀 찝찝했어요. 이게 약간 좀 아니 남의 묘지를 이렇게 고발하는 게 저 집안 거잖아요. 저게 무슨 뭐 현충원도 내가 뭐 아니고 초록색으로 바르든 핑크색으로 바르든 우리 조상묘인데 왜 그거를 전면적으로 저렇게 9시 뉴스에서 개망신을 찍어갖고 그 다행히 저는 걱정했거든요. 진짜. 그 집에서 막 중에서 항의 올 수 있잖아. 항의는 없었는데 좀 이게 그림이 충격적이라. 그 그림은 근데 진짜 충격적인 좀 화제는 좀 됐었죠. 그 아까 4월달에서 이렇게 저거 초록색 공분 넘어가는 게 아직 유교가 남아 유교걸인가? 왜 저렇게 왜 이렇게 깜짝 놀랐어? 얼마 전에도 욕 먹는 게 힘들었으면 차라리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도 해보자 해서 한 거 아니야? 더 조롱당해. 색이 너무 그래서 이 당시만 예쁜데 이 당시만 해도 이제 기레기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제로님 댓글 우리 오구정 기자 읽어주십시오. 제로님 땡땡님이 기자가 잘못 썼네. 저 시멘트 봉부는 벌초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멧돼지가 묘를 워낙 파재껴서 시신도 훼손하여 생긴 것인데 제목은 벌초 때문이라고 뽑아놨네. 벌초가 귀찮으면 그냥 놔둬도 시멘트보다는 보기 좋다. 애꿎은 사람들 나쁜 놈 만드는 기사네. 날카롭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이 말씀도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데스크가 너무 열받으셔갖고 이것은 아무리 이유가 그렇다 해도 용납될 수 없는 벌초를 포함한 총체적 불효의 문제다. 벌초는 모름지기 명절에 직접 내려가서 해야 되는데 그치. 벌초 대행 서비스로 맡기고 이 나쁜 놈들이 전반적인 세태가 다 마음에 안 드시는 거죠. 그리고 뭐 멧돼지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벌초의 귀찮은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렇게 넘겨 짚었을 수 가분이 있겠죠. 그런 게 깔려 있었죠. 아무튼 뭐 그런 헤이걸 유교걸인 네. 데스크가 본인의 이 유교적인 이걸 가지고 분노의 리포트를 만들었다는 그런 잘 묻힌 거 지금 또 파시는 거 아니야 이거? 멧돼지는 묘를 파헤치고 그런 리포트였습니다. 아 참 이런 것들을 이런 정말 과정들 겪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좋은 대립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개소리를 해보면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재미있었나요? 하여튼 이런 것도 했었다는 겁니다. 참 볼수록 참 신기한. 자 마지막 코너는 저희가 그동안 이 구독자분들한테 선물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매주 받았죠 거의. 그래서 이게 참 너무 감사하고 막 처음엔 그런 생각 들었어. 이걸 보내주시는 걸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 조용히 먹고 치우면 이분이 우리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거 아니야. 그냥 보내는 분도 많으니까. 그래서 뭔가 화면으로 남겨야겠다. 남겨서 이분이 우리가 잘 봐 먹었다는 걸 좀 알려드리자. 근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더 보내. 자꾸 하니까 뭔가 보내주십시오. 뭐 이런 무언의 막 청탁같이 느껴져서 내가 스스로 그 찍지 말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막 들다가 그냥 보내주신 건 엔간하면 다 이제 그냥 편하게 먹고 이렇게 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한가위를 맞이해서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뭐 돌려드릴 게 있다면 돌려드리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기자들의 선물 애장품일 수도 있고 뭐 사온 걸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기로 했습니다. 오! 표정이 어둡네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저희가 지금부터 각자 기자들이 준비한 물건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다 보시고 나 어느 기자의 어느 물건이 갖고 싶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댓글을 남기실 때 어느 기자의 어느 물건이 갖고 싶고 나는 이메일이 이겁니다라고 이메일을 거기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에 영상을 찍을 때 추첨을 해가지고 그분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주소를 받아서 거기로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추첨이요? 추첨. 아시겠죠? 납득이 되시나요? 빠밤 물건과 자신의 이메일 주소. 그치. 나는 어느 기자의 무슨 물건을 받고 싶다. 그러면 그런 댓글이 아무것도 없는 선물은 그냥 다시 가져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도 갖고 싶지 않은 선물일 수 있죠.
괜히 시무룩해지네요. 그 사람 힘 빼는 재주가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정말 갖기 싫은 거 내놓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아직 그 이름 못 치시는 분들 되게 많던데 그러게. 이름 잘못 치시면 안 돼요. 이름 아직도 정현욱 기자 막 약간 이런 거 되게 많. 김기하 기자. 본인 이메일을 정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무엇보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상원 기자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선상원 기자가 그럼 여기 앉으시고. 뭐야 이렇게 많아? 내려놔. 바닥에 내려놔주시죠. 그러면 자리 바꾸지. 그럼 상원이가 그러면 준비한 걸 가지고 와서 앉아 그러면 차라리. 빠밤. 자 그래서 이 선물을 준비한 우리 선상원 기자가 들어와요. 선상원 기자 자기 소개해 주시죠. 마스크 벗으셔도 돼요. 맞아. 네 안녕하세요. 촬영 기자 선상원입니다. 임재성 변호사 아니에요? 예. 저도 가끔 착각하는데 선상원입니다. 꽁지. 자 무슨 말인지 저희가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자 누구 선물부터 까볼까요? 일단 강병수 기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강병수 기자의 선물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강 기자 어떤 선물을 준비했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이게 오늘 녹화일을 기준으로 그 전날에 공지가 됐어요. 이제 하나씩 좀 말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서울에서는 자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건이 별로 없습니다 집에. 그냥 시계라도 풀러. 저한테 너무 소중한 시계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니 아까 뭐 티셔츠도 소중해서 안 된다 그러고. 여기 있는 건 다 누군가한테 받은 거라 죄송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저의 집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져와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병수 기자는 랜덤 박스인 것이 랜덤 박스 뭐가 올지 몰라. 하나쯤 강병수 거 이렇게 되는 거야. 뭔지 모르지만 강병수 거라고 두 개 준비하는데 A랑 B랑 다른 거야? 네, A랑 B랑 다른 거예요. A랑 B 다른. 난 강병수 기자의 A를 받고 싶다. 강병수 기자의 B를 받고 싶다. 이렇게 정하도록 합시다. A는 저한테 굉장히 제 20살 때 굉장히 소중했었던 물건입니다. 이거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 근데 뭔가 랜덤 박스 쓸데없을 것 같아. 자 그러면 A랑 B랑 다른 물건이죠? A랑 B랑 다른 물건. 둘 다 물건이죠? 물건이에요. 크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큰 걸 A, 작은 걸 B라고 합시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큰 게 더 비싼 건 아니잖아. 모르지. 그거 모르지. 그게 비싸지 않아요. 왜? 자, 큰 걸 A, 작은 걸 B라고 할 테니까 난 강병수 기자의 B가 받고 싶다. 그런 분은 B를. 강병수 B. 강병수 B 그리고 이메일 써주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선택을 하려면 그래도 좀 힌트. A는 어떤 거예요? A는 소중했던 거. 네, A는 제 20살 때 굉장히 소중했던 거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의 20대 전체를 바꿔놨던 혹은 지금까지 영향을 미쳤던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물건 있어? 네. 그냥 말해주면 안 돼? 두 번째 말하면 재미없잖아. B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농구공 아니야?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거. 먹는 거예요? 감각과 관련이 있는 건데. 향수구나. 핸드폰 그런 건데. 그거 다 말하면 계속 바꾸고 있잖아 머릿속에. 아니야. 이미 뭐를 들었는지 제 머릿속에 딱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병수의 A와 강병수의 B 둘 중에 크기가 큰 게 A죠. 크기가 큰. 근데 이거 뭐가 하나는 약간 넓적하고 하나는 나는 강병수의 A, 나는 강병수의 B. 그리고 같은 분이 한 명이 복수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 분은 한 가지만 신청하셔야 되고. 뭔가 내가 주인공이 된 느낌을 받네. 만약에 두 개 쓰시면은 위에 올라와 있는 거를 기준으로 저희가 그 newest first로 그러니까 가장 먼저 달리는 oldest first로 해가지고 저희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우리 선상원 기자. 네. 선상원 기자가 어떤 걸 준비했나요? 저는 어제 저도 병수랑 똑같이 갑자기 연락을 받았고 저는 집을 둘러봤는데 진짜 애장품은 사실 더 애장하고 싶어서 조금 놔뒀고 그냥 제가 굉장히 잘 쓰고 있는 마우스 쓰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는 건데 이제 요거를 똑같은 거를 한 2개 준비하려고요. 2개를 더 사서 좋은 그거를 드리려고. 이거가 이제 손목 아프지 말라고. 귀여워. 밖에서 지금 막 작가님들이 자기 달라고 이메일 쓰세요. 요거 굉장히 추천하는 마우스거든요. 왜 어떤 면에 추천하죠? 이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원래 뭐 많이 그러실 텐데 대신 키보드랑 마우스는 원래 같이 번들로 있는 거 많이 쓰잖아요.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개론 시간에 이제 교수님이 너네 손에 닿는 거에 돈 아끼지 말라고. 너네 맨날 이런 거 할 애들이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사는 거랑 아끼지 마라. 책 사는 거 돈 아끼지 말고 손에 닿는 거 돈 아끼지 마라 해서 그때 이제 처음 인체공학
마이크로소프트 거를 써봤어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이제 쓰면서 기분도 좋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어져서 지금까지 온 건데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인체공학 마우스고 손목 좀 터널 증후군이라고 마우스 많이 쓰면 것 같은데 요거 쓰면은 좀 되게 덜 해져요. 나도 그래서 써야겠다. 요거를 좀 아주 추천. 저 같은 경우에도 편집 많이 이제 대리기 편집하면서 손목이 아파가지고 너 여기 있네. 그죠. 선배도 그거 사신 저는 거죠. 이건 이제 로지텍에서 나온 버티컬 마우스라고 이게 각도가 좀 더 세워진 거예요. 저건 약간 요 정도 이건 약간 이게 더 날카로운 건데. 저 이거 쓰고 좀 저도 손목 좀 덜 아픈 것 같은데. 이거 광고하는 것 같은데? 이거? 이거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저거는 저도 써봤는데 저건 좀 팔이 아파요. 손목이 안 아픈데 팔이 아파. 근데 요거는 이게 더 좋은 거다. 그거보다 살짝 각도가 살짝 낮아서. 그래요? 그렇구나. 이거는 진짜 뭐냐? 이거는 이렇게 써 있다 보니까 이걸 움직이기 이게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팔 연출 약간 그런 묘역이 있긴 있습니다. 좀 그렇게 한데 저는 손목을 좀 쓰면서 할 수 있다. 중간에 있는 그런 마우스. 그렇죠. 애장품이라기보다 이제 가장 애정하는 아이템을 이제 드리겠다. 2개 드리겠다. 2개를 드리겠다. 본인이 돈 주고 사온 거죠? 돈 주고 이제 주문해야죠. 자, 선사원 기자의 마우스 원하는 분 2분 추첨하겠습니다. 한 명 뽑는 것보다 확률이 2배예요. 자, 선사원 기자의 마우스 쓰시고 아니 이거 뭐 신청자 많으면 뭐 우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를 하게 되네요. 근데 아까 정경 기자랑 얘기했지만은 내가 내 거 올렸는데 아무도 내 거 안 하고 싶다고. 내 거 진짜 안 자, 성사원 기자의 마우스 나왔고요. 자, 다음은 뭐 어느 분 할까요? 저요? 궁금해서. 하나씩. 네, 저는 우선은 이렇게 챙기다 보니까 애장품 뭐 있을까 집을 둘러보다 보니까 병수한테 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저요? 빨리 주세요. 강병수 기자한테 주고 싶은 게 있다. 그래서 병수한테 먼저 주고. 뭐야? 얘는 뭐 가만히 앉아있다 선물 받네. 그러니까 인생 잘 살았네. 부동산 때문에 부동산. 너무 부끄럽다고 해서 전 세계 부동산을 다 소유할 수 있는. 이렇게라도. 이게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비싼 거예요. 근데 왜 갖고 있어? 네? 저는 이런 보드 게임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 집에 많거든요. 근데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빌딩도 짓고 호텔도 짓고 다 지을 수 있고. 네, 그리고 누가 지나가면 통행세 같은 것도 받을 수 있으니까. 올림픽 월드컵 외국 88 100만 원. 네. 마드리드 28만 원. 야, 여러분 이거 새 거 같다. 이거 완전 좋다. 이거 완전 이거 제일 비싼 거야. 제일 비싼 거예요. 부루마블 중에서. 옛날에 우리 설 때 세배하면은 문방구 가서 1,000원짜리 부루마블, 2,000원짜리 부루마블 사고 있는데 이거는 제일 밑에 깔려가지고 너무 비싸서 감히 못 사는 그 부루마블이잖아요. 제가 추석에 한입에 쳐가지고 제가 돈 벌면서 처음 산 보드 게임 이거. 진짜? 네. 제일 비싼 감사합니다. 거. 제가 이번 추석에 건물주의 꿈을 한번.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한을 푸세요. 그러니까 요즘에 부동산 지금 집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이게 나라냐 맨날 이러고 있는데 게임에서만 막 빌딩 다 지으세요. 호텔도 짓고 빌딩도 짓고. 여러분 힘드신 분들은 같이 해요. 강산으로 저를 찾아오십시오. 강병수 기자와 부루마블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호텔 지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팅. 강 기자 그래서 네. 세계를 경영하라. 세계를 경영하라. 자, 치우시고요 빨리. 이건 이제 진짜 우주여행도 간다 내가. 진짜 제가 좋아하는 저의 취미가 퍼즐이거든요. 퍼즐. 진짜. 네, 그래서 집에 퍼즐이 되게 많아요. 진짜로? 네. 이상해. 나는 취미가 저도 진짜 좋아해요. 퍼즐. 그래? 네. 그게 왜 재밌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다이나믹 코리아고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그리고 머리 쓸 일이 너무 많아. 근데 집에 가면은 조용히 있고 싶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면서 이게 또 하나씩 맞춰질 때마다 그 쏙쏙 들어가는 쾌감, 손끝에서 느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 퍼즐 애호가가 계시다면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 근데 퍼즐 애호가시면 좋은 퍼즐인지 안 좋은 퍼즐인지 바로 아시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냥 잘 못 구하는 걸로 갖고 왔어요. 뭐 몇 개가 나와? 많구나 선배는 엄청. 이건데. 이거? 자, 이제 하나하나 소개해 주시죠. 우선 그냥 제일 간단한 거는 이거는 그냥 제가 구매한 건데. 500피스. 언어의 정원이라는 만화 아시죠? 애니메이션. 이거 신카이 마코토 거의 초창기 작품인데 음악도 너무 좋고 제가 이 애니메이션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거의 못 보실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없어요. 이게. 구입하기 그리고 어려운.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그 저작권 때문에 잘 퍼즐로 잘 안 나와요. 네. 근데 이게 있어가지고 가격이 좀 그래도 있었는데 바로 사왔습니다. 제가 한번 맞췄던 거여가지고. 맞췄다가 다시 이렇게. 네, 맞추면 해치웠어요. 다 맞추면 저는 이렇게 다시 진짜? 부셔가지고 넣거든요. 액자에 보통 걸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자리만 차지해. 맞췄다는 게 중요하지. 저 다 액자하는데 부럽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들어 있는데 잘 이렇게 저 진짜 약간 탐나는데. 안 빠지게 잘 이게 포장해서. 원래 그림이 이건가? 원래 그림? 네. 이게 그 그림 예쁜 애니메이션으로 네. 유명하죠. 네. 이게. 너의 이름은. 너의 이름은 감독. 뭐 요런 네.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 선생님 진짜 구두 맞춰주는 장면이죠. 근데 이게 진짜 몰입하기 시작하면 장난 아니에요. 세상사 정말 머리 너무 아프다. 네. 머리 식히고 싶다. 퍼즐 맞추면서 그냥 좀 힐링하고 싶다. 추천드립니다. 자, 요거는 이제 오규정 언어의 정원 퍼즐 이렇게 이게 한 쓰시면 사람한테 돼요. 가는 게 아니고? 하나씩. 그래요? 이 500은 너무 초보적인 거고 퍼즐 한 난이도가 1000피스 높다. 정도는 해줘야 1000피스? 되거든요. 근데 원리 이거는 아니에요? 틴틴. 틴틴의 대모험이라고 저 엄청 인기 많은 그 작가 만화 작가 유럽에서 제일 약간 오래된 맞아요. 원리를 찾아야 작가 아니에요? 아니야. 그림이 너무 아니에요. 비슷한데? 뭐 아는 게 원리밖에 근데 이 없으니까. 땡땡이 얘가 기자거든요. 맞아. 기자. 그래? 기자야?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고. 약간 선배 닮은 느낌인데? 아니야 남자야. 근데 이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영화로도 제작을 했었고 아무튼 되게 유명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중에서 파는 건 아니고 땡땡이 대모험이라는 전시회가 예술의 전당에서 한번 열렸었는데 그때 그 전시회 관람하고 이거를 샀던 것 같아요. 네. 한정판 같은 거. 네. 그래서 시중에서는 못 사는. 거기 얽힌 사연은 없어요? 누구랑 갔어? 남편. 누구랑? 들을수록 재미없네 진짜. 얘가 틴틴이에요. 틴틴. 그리고 참 기자. 본 적 있네. 이 캐릭터는 본 적 있지. 이거는 제가 진짜 아껴가지고 안 깐 거예요. 한 번도 누가 선물, 제가 퍼즐 좋아하니까 선물을 주셨는데 이게 2018년 그 미키마우스 90주년에 서울에서 한번 전시회 같은 게 있었는데 그때 한정판으로 나온 미키 퍼즐이에요. 오, 미키 퍼즐 90조각. 하나에 90조각. 만들면 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크크 미키? 네, 요 그림 미키가 막 있는 그런 그림이 돼요. 이게 전부 다 지금은 구하고 싶어도 구하기가 구할 수 없는 힘든 이런 거예요. 속이 거네. 되게 디테일이 많네. 네. 그렇습니다. 요 미키는 리미티드 에디션에 써 있습니다. 네. 요건 진짜 한정판이네요. 미개봉. 미개봉 풀박. 그럼 저거는 하나로 치는 거예요? 두 개를? 이렇게 두 개를 다 같은 드리려고 분한테. 했는데 혹시 퍼즐을 굉장히 애정하는 분이 계시면 요거는 묶어서 한 분에게 드리는 게 어떨까요? 이분 그게 나을 요거는 묶어서 한 분에게. 네. 미키 둘 다 미키예요? 미키. 내가 미키를 좋아한다. 디즈니 꿈과 희망의 나라로. 물론 뮬라는 개판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그런 분도 나는 미키, 그러니까 이거를 오규정 틴틴 퍼즐 쓰시고 오규정 언어의 유희 퍼즐 쓰시고 오규정 미키 퍼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도 안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이거 그냥 저거 다 하나로 하는 게 낫지 않아? 너무 어떨까? 그럼 몇 개만 1680개를 맞춰야 되는데 너무 부담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분한테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난 세 분, 저도 세 분으로 세 분으로 쪼개서 하라고 박 작가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세 분으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있어요. 또 있어. 선배. 이걸로는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 성에 안 뭐야 차서. 아니 이거 엄청 의미 있는데. 제가 인도네시아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 소품들이 집에 많아요. 아.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사무용품으로 썼던 아이들을 갖고 왔는데 이게 명함 박스예요. 이게 인도네시아 전통 그 공예 와양이라고 불리는 와양? 인형 놀이 하는 거 있거든요. 그게 이제 주석 같은 걸로 새겨져 있는 거고, 이거 제가 회사에 사무실에서 저희 책상 있을 때 썼는데 지금은 책상 그 이동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 책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더 이상 쓰지를 않아서 집에 놔뒀다가 그 이제 이거는 취업 뭐
준비생이나 이런 분이 가져가서 나중에 이제 기운을 받으셔서 명함을 꼭 여기다가 보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갖고 왔고. 스토리텔링. 네, 이것도 이 발리에서 한 거거든요. 이게 나뭇잎으로 만든 거고. 뭐요? 나뭇잎이요? 네, 이것도 나무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저런 걸 살 수가 없습니다. 요거 세트로 발리의 그 정서를 느껴보고 싶으신 인도네시아. 분. 네. 발리가 인도네시아지. 네. 아.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사무용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펜은 나오는 거예요? 네,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 쓰던 거예요? 그 펜도? 아니 안 썼어요. 그냥 집에 놔두고만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명함만 다 이제 새 본인이 거고. 쓰고. 수첩 이쁘다. 재생지로 다 한 거. 나무 나뭇잎. 뒤에도 나무. 좋네요. 밖에 난리 났어. 왜? 갖고 싶다고 그러면. 이것도 나무 만든. 이것도 나무. 이거 계피 쪼가리 같은데 이거? 그러니까 이쁘다. 근데 진짜 이쁘다. 근데 이 펜은 진짜 이쁘다. 펜이 예쁘다. 그죠?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되네. 펜이 계피로 만드는 그런 느낌. 끝에 꼬다리도 이쁘고. 그렇습니다. 이 수첩, 펜 그리고 명함. 인도네시아의 향기를. 이것도 만듦새가 좋아요. 발리에서 생긴 문구용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오규정 발리 세트. 네, 발리 세트. 갖고 싶으신 분은 오규정 발리 세트 그리고 이메일 적어주시면 제가 추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 걸 한번 까볼게요. 제 거는 굉장히 쉬워요. 짜잔. 자,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그 무라카미류의 69이라는 소설 영화로도 있죠. 근데 이 책이 제가 집에 한 20권씩 있어요. 왜냐면 저희 집에 이제 놀러 온 사람이라거나 나랑 급격히 친해진 사람이 있으면은 저에 대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 나에 대해서 빨리 이해를 시키고 싶은 거지. 그럼 내가 이 책을 줍니다. 온 사람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앞에 한 마디 써가지고 주면서 내가 김기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이해하고 싶으면은 이 책을 읽는 게 좀 빨리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두 권을 사주다 보니까 너무 줄 때마다 사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한 20권씩 주문을 해가지고 10몇 권씩 집에 있어요. 지금 다 나눠주고 6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권 남겨놓고 지금 이제 5권을 가져왔어요. 네, 제가 읽어보신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은 내용은 뭐냐면 그냥 이 무라카미류의 자전적 소설이에요. 자기 중딩 때 어떻게 살았다, 얼마나 개판치고 웃기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여기 이제 작가의 말을 늘 이제 되새기면서 살아왔어요.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도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짧게 읽어볼게요. 짧아요. 즐겁게 살지 않는 것은 죄다. 나는 고등학교 시절에 나에게 상처를 준 선생들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 소수의 예외적인 선생을 제외하고 그들은 정말로 소중한 것을 내게서 빼앗아가 버렸다. 그들은 인간을 가축으로 개조하는 일을 질리지도 않게 열심히 수행하는 지겨움의 상징이었다. 그런 상황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오히려 옛날보다 더 심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시대건 선생이나 형사라는 권력의 앞잡이들은 힘이 세다. 그들을 두들겨 패봐야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 쪽이다. 유일한 복수 방법은 그들보다 즐겁게 사는 것이다.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싸움이다. 나는 그 싸움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지겨운 사람들에게 나의 웃음소리를 들려주기 위한 싸움을 나는 죽을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멋있다. 저는 지금 대들기를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대들기 보면 왜 김기아 기자는 깔깔 이렇게 경박하게 하나요? 이런 이슈에 웃음이 나오냐? 이런 분들 계시는데 저는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 나름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저희 프로 보는 분들 중에서 선생님들을 막 이렇게 선생님들 다 비하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이 시스템에서 한 사람에게 넌 이래야만 해라는 것을 이제 규정하고 속박하고 그런 것들 우리가 절대 권력들, 정치인들, 검찰들, 판사들, 의사들, 선생님들, 형사들, 이런 물론 그분은 정말 좋은 역할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우리를 이런 틀에 박힌 시스템 안에서
벗어나려는 것을 죄악시하고 그들을 정말 재단하려고 하고 그런 지겨움을 강요하고 본인이 그런 지겨운 삶을 살았다고 해서 남도 그렇게 지겹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에게 나는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들에게 직접적 위해를 가해서 복수하는 게 아니라 니네는 그렇게 살아라. 나는 얼마나 즐겁게 살 수 있는지 보여줄게. 그리고 나는 그냥 혼자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데리기 시작을 했고 그런 흐름에 많은 분들이 이제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 또 그리고 어쩌다가 저 새끼가 저렇게 기자란 놈이 우리 여러분 그 대리기 초창기 영상 보면 그런 댓글 많아요. 어떻게 공영방송의 기자란 놈들이 저렇게 하고 있냐. 예, 그래서 공영방송의 기자란 놈들 뭐 모르겠고요. 뭐 그렇게 살다가 가시고요. 저는 이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저놈이 저렇게 되었나, 저놈은 평소에 어떤 생활을 하고 있나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빨리 이해하시기 좋으시라고 이 책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재밌어요. 웃기고 보다 보면 금방 읽기 때문에 편하게 깔깔거리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보랍니다. 혹시 읽어봤어 이거? 이 책 읽어봤어? 영화는 봤어요. 영화와 책 재밌어요. 읽어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구나. 이 사람들 먼저 줘야겠네 이거. 나는 집에서 봤어. 저 김기아 기자 집에서. 네, 저도 봤어요. 저희 집에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굳이 달라고 안 해. 너 해. 이거는 기아 선배의 싸우는 방식. 그러니까 사람마다 싸우는 방식이 다르니까. 나의 싸우는 방식이랑 아니고도 아니까. 비슷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 책이 받고 싶다라는 분은 김기화 기자 69이라고 쓰시고 옆에 이메일을 써주시면 됩니다. 5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5분만 신청하시면 각자 한 권씩 줄 수 있겠죠? 한 권씩. 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선물은 우리 정유럽 기자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유럽 기자 어떤 천천히 사연을 다 하나씩 소개하면서 하나씩. 이거 캐시미어 목도리인데요. 5년 전에 저희 이모 할머니가 저희 할머니 다 돌아가셨는데 이모 할머니가 런던 여행 가서 사다 주신 건데 100% 캐시미어예요. 되게 따뜻해요. 좋아 보여. 그래서 매년 선배 근데 한번 세탁하셨어요? 했지. 해서 이제 올 겨울에 입으려고 드라이해서 걸어놓은 거를 해놨어요. 좋아 보여. 매년 하는 게 이렇게 되게 따뜻해요. 근데 이게 단점이 좀 짧아. 비싼 게 짧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뭐 비싸니까 이렇게 해갖고 양복 안에다가 딱 이렇게만 해도 되게 따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데. 이거 탐나는데? 되게 좋아요. 감을 좀 줘다 만져봐. 좋아 보이네. 나. 그러니까. 좋다. 100% 캐시미어라. 딱 봐도 좋아 보여. 이런 거고요. 낙타, 가만히 있어봐. 낙타 저런 카멜색이라고 하죠. 카멜색. 캐시미어라고 해주세요. 아니 색이 저는 카멜색이라고. 순간적으로 기아 선배, 연옥 선배 보고 낙타 닮아가지고 저걸로 하는 줄 알고. 자,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고 싶다. 이렇게 하면 진짜 하나도 안 추워. 올 겨울을 하나도 안 춥게 보내고 싶다. 목을 따뜻하게 보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정유럽 기자 목도리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정유럽 기자 목도리하고 밑에 이메일 써주시면은 거기다가 이제 추첨을 해가지고 한 분에게 곧 있으면 품절되니까 이거 빨리 오늘 해주세요. 이 시간이 없으면 저는 올 겨울에 내내 하고 다녔을 건데 이건 좀 저도 아쉬운 선물이에요. 아니 근데 마음 조각도 같이 보내는 건가요? 저희가 처음에 애정품 다 가져오자고 했더니 본인은 내 마음의 여러 조각들을 가져오겠다고 그러셨잖아요. 무슨 소리 없어 단톡방에. 저 밖에서 작가님들 계속 열광적으로 반응하다가 요번 말에 싹 얼굴 좀. 자, 다음 선물. 이거는 작년에 미국에서 아주 친한 친구가 지퍼라이터를 사는데 제가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안 뜯었어요. 너무 예쁘다 근데. 주제가 뭐예요 그게? 어린 왕자요? 줘봐. 자, 지포 라이터 담배 피는 분도 계시죠? 담배 안 피더라도 집에서 향초 아니면 등산 가서 필요할 수도 있고. 근데 너무 예쁜데? 뭐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 산타 여자 산타인 것 같은데. 산타분인데 여자분이셔. 이게 보니까 1935년 레플리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1935년에 나온 모델을 복각한 건가 봐요. 이거 보세요. 이거 담배 피고 계시네요. 겁나 매력적이네. 매력적인 여성분이 담배를 맛있게 쭉 피고 계신 그런 쭉 피고 계신. 야, 이거 한번 꺼내봐도 되나요? 네, 뭐. 이쁘다. 이쁘네요. 아니 뭐 친구니까 좋은 거 사왔겠죠. 그래서 제가 쓸 일이 없어서. 1935년에 나왔던 지포라이터에 저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목도리로는 부족하다. 난 불꽃을 느끼고 싶다. 정유럽 기자의 불꽃을 느끼고 싶다. 정유럽 기자의 한숨을 내가 담배 연기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정유럽 기자 라이터! 라고
쓰고 거기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쁘네요. 자, 다음은 마지막! 제 서울시장 출입 기자인데 서울시장의 새 앨범입니다. 아직 안 뜬 새 앨범. 이번에 실내악 모음인데 뭐 아무튼 유명한 곡도 많고 근데 이게 제일 인기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곡이 있나요? 이제 차이콥스키 안단테 칸타빌레가 제일 유명한 곡인데 어떤 들으면 딱 곡이죠? 아실 거예요. 현악 사진주 설명을 중에서 좀 느린 너무 멜로디가 유명한 곡이라 들으면 바로 아실 거고 나머지는 사실 좀 유명한 곡들이 멜로디 허밍으로 해주시면 안 돼요? 뭐야 이게? 뭐 여튼 그런 음반. 아니 성에게 소개를 해줘요. 다른 곡들은 무슨 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장이 처음으로 낸 실내악 음반이에요. 제 이름 검색하시면 제가 이 음반 소개한 기사 있으니까 그거 보셔도 되고요. 서울시장 단원들이 뭐 클라리넷이나 플룻이나 하프 단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뭐 베토벤 곡도 한 곡이 있긴 한데 실내악. 네, 실내악이라 사실 좀 뭐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데카에서 나온 세계적인 레이블. 저분은 장사하면 안 되겠다 진짜. 아니 이건 제가 좀 자신이 없는 아이템이라. 너무 티가 나. 왜 클래시 에어 아니, 선배 기사 좋아하는 사람 분들 실내악 많잖아요. 곡은 이렇게 좀 많이들 안 관심이 없으시니까 좀 약간 자신이 없어서 나머지 아이템들은 좀 그래도.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하나 제안할게요. 저 CD에 정연욱의 사인이 있는 거랑 정연욱 사인이 없는 거랑 내가 사인 왜 해요? 이게 내가 만든 음반이 아닌데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을지. 그래서 저 CD를 원하신다면은 저기에 정연욱 CD 이렇게 써주시고요. 사인을 원하시면은 옆에 사인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CD만 받기를 바란다. 그러면 그냥 CD라고만 써주시면 되겠어요. 3개입니다. 네. 거기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자 이 방송을 보시고 제 옆에 목록을 띄워드릴 테니까 어느 기자의 무슨 선물 그리고 밑에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 영상을 통해서 추첨을 해가지고 다음 주에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뭐가 제일 인기 많을 것 같아? 강병수 랜덤 박스 A. 근데 좀 궁금하다. 궁금해. 약간 좀 다른 느낌일 것 같은데? 나는 마우스. 마우스 2개죠? 마우스 2개. 마우스 2개입니다. 이거 우리도 신청해도 되는 거잖아. 안 되지. 안 되지. 이 사람아. 너는 비전 주고 사. 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요거만 가지고 여러분이 저희에게 보내주신 사랑을 다 보답할 수는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저희가 뭐 소소하게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어떤가요? 요거 기획 괜찮잖아? 좋습니다. 근데 반응을 봐요. 인기가 없을 것 같아. 저희가 한번 해보고 여러분 반응이 괜찮으면 또 뭐 다음에 또 다른 걸 또 준비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이번 추석은 이렇게 한번 따뜻하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추석 특집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다려 한마디씩만 한마디씩만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해주시죠. 추석 인사. 네, 멀리 가지 마시고 집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 시댁도 가지 마시고. 자 성 기자 오랜만에 거의 처음 이렇게 앉아서 얘기한 거 아니야? 두 번째 예전에 한번 나왔어. 근데 인사드리는 게 되게 이런 기회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그래도 명절 앞두고 있어서 연휴 잘 보내시고 항상 너무 얼굴 비추지도 않는 사람인데 챙겨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홍주희 기자라는 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뭐 선배가 그만큼 시키고 있으니까 실상은 더하다. 더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어쨌든 또 이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기회 있어서 너무 전 좋았고 어제 선물 고르면서 사실 기분 좋았어요. 저는 어쨌든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먹는 거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1년 중에 추석 연휴는 특별히 죄책감 없이 먹는 습관이 있거든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평소에 죄책감 많이 먹자. 많이 먹자. 이거는 뭐 그냥 밤이든 뭐 새벽이든 무조건 많이 먹자. 연휴 기간은 아무런 그 속박에서 부담 없이. 자유롭게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많이 먹는 마음껏 먹는 기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치팅 위크 일주일 내내 드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 기자. 소중한 주변 분들하고 많이 드시고 많이 웃으시고 행복하게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가 일부러 이 추석날 아이템은 이렇게 어떤 고민 좀 없는 그런 걸로 해봤습니다. 하여튼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저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꼭 안녕. 안녕. 따담 빠밤. 고생하셨습니다. 이건 다시 가져가야 되겠네. 이거 냅둬야지.